지난 9월 15일 체코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이르지 부약 측은 체코 대표단이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주말 한국으로 출장을 떠난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프로젝트 중에는 K2 블랙팬서 전차, K239 로켓 발사기, 그리고 한국 항공의 기적인 KF-21 전투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체코 대표단 방한에 대한 소식을 다루지 않아 어찌된 일인가 궁금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예정된 방한 일정이 한 주 연기되어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코 하원 부의장인 얀 수코페측을 수장으로 하원 의원 6명은 도착 이후 바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군 인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정들이 국방, 안보, 방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일 한국 국방부에 방문한 체코 대표단은 성일 전력자원 실장을 비롯한 국방부 인사들과 회의를 가졌고, 수코페측 부의장은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한국군과의 협력과 한국군 무기의 도입을 원하는 체코 방위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20일 체코 대표단이 방문한 곳은 다름 아닌 현대로템이었습니다. 바로 K2 블랙팬서 전차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업체이죠. 스코페 측은 자신의 SNS에 한국은 역동적이고 부유한 나라다. 세계 12위,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가 여기서 느낀 것은 그들은 거대한 산업 드라이브와 놀라운 기술적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을 빼놓고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이르지 부야 측은 체코 대표단이 현대로템에 방문한 이후 촬영한 체코형 K2 전차 모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얀 스코페 측 하원 부의장이 군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하원의 핵심 인사라는 점을 토대로 이번 방문을 통해서 현대로템 측에 K2 전차에 대한 가격 문의를 물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체코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를 구매하기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코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준 복병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 바로 K2 블랙팬서 전차이죠. 체코는 현재 T-72 구형 소렌지 전차를 개조한 버전 30여 대를 운용 중입니다. 수량이 적은 탓에 제7 기계화 여단, 제73 전차대대 딱 한 곳에만 배치된 상황이죠. 체코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레오파르트 최신형 27 플러스 40에서 50대를 구매하기로 추진하던 찰나 주변국이 운용하던 K2 전차에 대한 예상치 못한 평가에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연기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체코 매체 데니크는 독일 아니면 한국, 노르웨이의 전차 평가는 체코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만을 원해 현지 시험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반면 노르웨이는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를 후보에 올려놓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체코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 체코 모두 50여 대를 도입 예정이기에 참고할 사항이 많았던 것이죠. 매치는 기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은 노르웨이 참모총장인 에릭 크리스토펀센 장군은 공개적으로 한국산 K2 전차 구입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K2 전차가 더 현대화된 장비, 더 나은 성능을 갖췄고 납기도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 정치인들은 군의 최종 권고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참모총장과 군 조달청의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정치적 선택으로 그들은 56대의 전차를 무려 8년에 걸쳐 받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보다 더 큰 대수인 250대의 레오파르트를 구매한 이탈리아도 있기에 신형 레오파르트의 생산 능력은 적어도 30년대엔 이미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는 100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우리보다 몇 광년 앞서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폴란드에서도 라이센스를 통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 전차를 도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 가장 현대화된 전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이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러 짜증을 유발시키며 결국은 레오파르트2 전차 도입으로 결정났지만 K2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선입견을 완벽하게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최종 평가에서 납기와 비용,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72대를 구매하기를 추진하였죠. 특히나 이후 노르웨이에서 나온 후속 발표는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노르웨이는 추가 구매 옵션 18대를 포기해버렸는데 그 이후 레오파르트의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대당 600억으로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FA-50 전투기보다 비싼 전차. 더군다나 체코는 전차 도입 예산을 200억 크루나 우리 돈 1조 1677억 원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0대를 구매한다면 대당 233억 원, 40대를 구매한다면 대당 291억 원 정도의 전차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딱
K2 전차 가격이네요.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 당시 180대에 33억 6천만 달러, 대당 한화 250억 원으로 심지어 한국은 1년 만에 1차 납품 예정 대수 28대를 인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체코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 성능, 비용, 납기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 조건을 고려한다면 고려 대상은 K2 전차밖에 없고, 이에 체코 국회의원들이 긴급히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죠. 노르웨이 수주전이 폴란드에 영향을 끼쳤고,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은 체코 및 루마니아와 같은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일각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어 도입을 원하는 주변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 폴란드는 선거철을 맞아 각 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각종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는데, 현 집권 여당 PIS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한국산 장비에 대한 비판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은 한 기자가 자신을 향해 안보에 구멍을 냈다는 비판을 하자 되려 첨단 전차인 K2를 도입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강하게 반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하체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기 드물게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했죠. Ile czołgów przekazaliśmy za darmo Ukrainie? Proszę pana, nic za darmo nie przekazujemy nikomu. Nic za darmo nie przekazujemy. Stare czołgi nie zostały przekazane za darmo, tak jak mówił? Inwestujemy w swoje bezpieczeństwo, rozwijamy Wojsko Polskie. Pan jest żołnierzem Wojska Polskiego? Nie. A dlaczego pan nie jest żołnierzem Wojska Polskiego? Teraz rozmawiam z panem. Ale ja pana pytam! Dobrze. Jak prowadzimy dialog, no to Tak, rozmawiajmy. jasne. Ja mam pytanie, Ale ile chce pan bronić naszej ojczyzny? chcę bronić ojczyzny? No to proszę bardzo, zapraszam do wojska. Ale mamy jeszcze czym bronić? Zapraszam, oczywiście, że mamy. Bo pojawiają się Był głosy, pan że rozbroił? Widział pan defiladę? Pojawiają się głosy, że rozbroiliśmy się. To kłamcy, którzy takie rzeczy mówią. Był pan na defiladzie w Warszawie, widział pan czołgi Abrams, telewizji. K2, mógł pan dotknąć. Były właśnie festyny w 70 miastach naszego kraju, miejscowościach. Niech pan nie uprawia propagandy. Ale jakiej propagandy? No takiej, jaką pan... Ja się tylko zapytałem, Pana zapytałem, czy Ale- pan chce bronić naszej ojczyzny? ale to prezydent Duda powiedział, że oddaliśmy nasze czołgi stare. Ale wie pan, trzeba bronić naszej ojczyzny. Ale pytanie- Inwestujemy w nasze bezpieczeństwo. Polska jest bezpieczna, jeśli rządzi Prawo i Sprawiedliwość. Jeżeli przyjdą do władzy ci, którzy likwidowali jednostki wojskowe, to wtedy Polska będzie Tego nie zagrożona. neguję, nie neguję tego. To dobrze, jak się zgadzamy, że pan nie neguje, to życzę panu wszystkiego dobrego. Ja mam pytanie o darmowe czołgi. 폴란드의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가 지원하는 것을 두고 안보가 약해졌다는 기자의 발언에 부하체크는 당당히 야 K2 전차 못 봤냐 임마를 시전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16기가 사단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놀랍게도 극찬에 극찬이 쏟아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밀더 리자드 존스키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K2 전차는 뛰어난 기동성으로 모든 전차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기압식 서스펜션으로 인한 전차 승무원의 피로도가 급감하였고, 자동 로더를 사용하여 모든 조건에서 빠르게 장전할 수 있으며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어 장거리 작전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쥐약한 전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2 블랙팬서를 두고 전차병들은 폴란드가 운용해왔던 전차 중 역대 최고의 전차라고 하였죠. 또한 폴란드 국영 매체 TVP의 카밀 트자스카 국방 전문 기자 역시 K2 전차는 매우 이국적인데 내부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있었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K2, 레오, M1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격 시 K2가 정확도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기가 그러하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할 텐데요. 폴란드 억가 네티즌들이 K2를 비판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측면 장갑입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라도메어 쇼에서 국정모를 한 네티즌이 K2 전차의 장갑 두께를 일일이 잰 뒤 사진을 박제해 놓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상세 지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좋지 못하다는 반응과 이로써 K2 전차의 측면 장갑이 종이와 같이 얇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반응입니다. 치수를 재어 올린 네티즌은 이어 한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세5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는 썰은 타당해 보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무수히 많은 K2 전차에 대한 비판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 군사 전문가 야로슬라프 불스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K2 전차 측면 장갑을 두둔해 놔서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야로슬라프 불스키가 그동안 꾸준히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지해왔고 유독 한국산 무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누군가 K2GF에 올라가 치수를 쟀지만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아니다. 분명한 것은 K2 전차는 매우 특별하게 설계된 전차라는 것이다. 즉 무게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그래서 전차 천면은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와 차이가 없지만 측면은 다소 얇다. 그러나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특징이다. 또한 물리적인 방어력의 두께가 방어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어 체계의 구성과 장갑의 재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감에서 불거진 불세5 대전차 미사일의 K2 장갑 관통 이슈는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등 K2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로 매번 전해져 현지 네티즌들의 좋은 비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세를 측면에 맞고 버티는 전차는 단언코 없습니다. 불세는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 코넷을 카피하여 생산하였는데, 코넷은 성형 자격의 텐덤 탄두를 사용하여 관통력이 무려 1400mm에 달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서방제 전차를 일격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이죠. 코넷에 관통된다는 것은 K2 전차가 특별히 측면 장갑이 얇아서도 아니고, 또 55톤의 가벼운 전차라서도가 아니라 65톤의 메르카바, 75톤의 챌린저2와 같은 떡장갑을 두른 전차들도 포탑 측면에 제대로 꽂히면 모두 박살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K2 전차만 방어가 안 된다는 이야기로 퍼지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사실 K2 전차의 측면 장갑을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이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닌 안 하는 것인데요. K2 전차는 한국군의 소유에 맞게 극악의 험지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가져야 했고, 이에 무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전차 개발에 있어 각종 무장 및 장비를 달고도 중량을 줄이는 설계가 더 어렵지, 중량을 높이며 방어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쉬운 작업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 역시 각종 늪지, 호수와 같은 험지들을 지니고 있고, 이에 애당초 전차 도입 요구 조건이 60톤 미만이었습니다. 고로 K2 전차만이 늪지와 호수, 언덕이 많은 북부 오르지스, 바르미아 마주리 지역의 주둔군인 16기계화 사단 주력 전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전차는 이곳에서 단 한 대도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K2 억가 네티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에이브람스는 최근 개량을 통해 중량 줄이기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차세대 전차 개량 사업 책임자인 제프리 노먼 장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보았듯 전차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현재 에이브람스의 개량을 폐기하고 새롭게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노먼 장군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중량을 줄여 기동성을 높이는 작업은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까다로운 일이죠. 폴란드 역시 K2 전차의 가벼운 중량에서 비롯된 우수한 기동성에 만족하여 차기 K2 PL 전차 역시 총 중량을 60톤 미만으로 제한시킨 상황에서 K2 장갑 능력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방어력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차에게 있어서 방어력은 맞아도 버틸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 MSPO에서 선보인 K2 PL은 폴란드의 이러한 우려를 한방에 씻어내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동안 덕지덕지 붙어있던 포탑 측면 반응 장갑을 일체화한 보강 작업이 실시되었고, 또한 사전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첨단 방어 기술, 즉 APS, ADS, 드론 제머, RCWS 등이 접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포탑 4군데에 장착된 고급 탐지 시스템, 그리고 포탑 후방 2곳에 장착된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 그리고 상부에 장착된 드론 제머와 RCWS입니다. 트로피 APS는 현존하는 최고의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로 360도 보호돔을 만들어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모든 각도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작 없이 능동적으로 대응탄을 발사하여 그 사이 동시에 전차병은 적을 섬멸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된 이후 새로운 탄을 장착하는 과정 역시 자동화되어 빠르게 후속탄을 대비할 수가 있죠. 특히 전차 포탑 중앙에는 새로 개발된 드론 제머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인데요. 이 드론 제머는 별도의 개조나 추가 공간 확보 없이 드론과 유도 미사일을 제밍하여 전차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에서 입증된 전차의 주적인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사람들은 여전히 야 그냥 좋다는 기술 다 때려박은 거네 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이 통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새끼들아. 일례로 호주가 도입한 복서 장갑차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피스트 APS를 통합하려 했으나 중량 증가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해 처음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첨단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무게까지 줄이는 설계야말로 기술력인 것이죠. 실제로 K2PL의 포탑 외형 설계가 변경된 부분도 있고요. 즉 폴란드 일부 네티즌들이 K2 전차의 방어력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페라리를 몰면서 야 이거 실내가 왜 이렇게 좁냐 라고 욕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제가 페라리가 아닌 실내가 넓은 코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폴란드군의 전차 도입 당시 요구 조건은 험지 돌파가 가능한 기동성, 빠른 납기, 가격 대비 성능, 현지 생산 요구 이 4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요구 조건에 K2는 완벽하게 부합하였고 현재 현지에서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 조건 중 단 한 개라도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가 부합한다면 저도 더 이상 K2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좀 다물어야겠지. 오늘의 한 줄평, K2 전차에 대한 비판을 사자성어로 하면 욕하대업, 욕은 하는데 대안은 없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